자, 여러분 개별 원가 계산도요. 회계 1급하고 차이가 5%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회계 1급에서 나온 거 그대로 냅니다. 차이가 진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개별 원가 계산을, 특히 종합 원가 계산이랑 개별 원가 계산을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아니, 다 쉬워요? 아니, 다 어려워요? 원가에게? 아니야, 원가에게는 그냥 열심히 외우시면 돼. 개별 원가 계산 전까지는 진짜로 암기만 잘 하시면. 자, 보시죠. 자, 우리가 공장은 생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대량으로 찍어 18페이지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유의무 원가회계가 18페이지. 아니 PPT로 따지 PPT로. 설마 PPT로 찾고 계시길래. 자, 일단 우리가 생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대량으로 찍어내는 업종이 있고요. 대량으로 찍어냈다가 난리 나는 업종이 있죠. 맞죠?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조선업. 맞죠? 배 한 대에 여러분들 거의 몇 천억 하죠? 맞죠? 그걸 미리 찍어내면 난리 나죠, 여러분들. 난리 나죠.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는 걸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대량으로 생산하면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 못 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소량으로 생산하니까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소량으로 주문받을 때만 생산하는 업종 있죠. 그게 뭐 우리가 배 만드는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업도 주로 수주 업종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거 한 번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분양이 잘 안 된다라고 해요. 동탄 거의 4억 떨어졌다면서요, 여러분들. 뉴스 보니까 8억에서 4억 됐대요, 지금. 그죠? 금리를 좀 더 올렸으면 좀. 저도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제가 이렇게 불태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 살려고. 그렇죠? 빨리 급하게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그죠? 이 지금 지혜를 넘보고 있어. 더 떨어질 것 같거든, 왠지. 지금 미국이 물가가 계속 좀 올라가가지고 아마 금리 이번에 1%도 올릴 가능성이 높대요. 금리 올리가 0.75%는 무조건 확정이고. 우리나라 똑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 외환 다 빠져나가니까. 그죠? 난리 나죠, 지금. 아무튼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이제 파이어를 불태우고 있는 거. 나중에 이제 금리 떨어지면 또 올라가겠지? 그럼 팔고 다시 나오려고. 그죠? 쓰레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 그죠? 네, 그래서 좀 약간 안 좋은, 혹시라도 돈 빌리셔가지고 하신 분 죄송해요. 혹시 영끌 하신 분 없죠? 없죠. 다행이죠. 다행히 그분들이 봤으면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좀 기다려주면, 2년 동안 좀 그죠. 미국 쪽만 좀 살짝 물가가 올라가주면,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런 업종이 항공기 산업 이런 것들이요. 또는 기계.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반도체 미국이 제재하죠, 중국. 그렇죠? 기계 한 대에 막 1,000억 한 대, 1,000억.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가 어떤 네덜란드 기업에서, 장비 사오는데 한 대 1,000억이래요. 그 회사밖에 못 만드는데. 아무튼, 그런 업종이고요. 걔네들은 되게 다양하죠. 우리가 배만 하더라도 뭐 LPG선, 가스선, 벌크선, 막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여객기, 막 이렇게, 여객기래, 여객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체에서 쓴다라고들 불러요. 알죠? 자, 그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방산업체입니다. 방산업체? 그냥 비행기 만드는 업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비행기 만드는 업체인데, 이번에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 자, 전투기 한 대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헬리콥터도 한 대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객기도 한 대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이 들어왔고요. 자,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할까요? 고객이 주문할 때 있죠. 여객기 한 대 만들어주시고요. 헬리콥터 한 대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맞죠? 다 상세하게 요구하게 돈이 얼만데. 맞죠? 그래서 전투기를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유도무기 장착해 주시고,
맞죠? 뭐 날개 부분은 우리가 좀 무겁지 않도록 알루미늄 좀 써주시고, 맞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합의하고 거기 마진 붙인단 말이에요. 마진 엄청 크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상세하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 요구를 내가 들었죠? 그럼 그 요구를 들으면 이러한 전투기로 따지면 전투기를 만드는 현장 있죠? 전투기를 만드는 현장에다가요, 전화로는 절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세한 요구들을 전화로 했다가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문서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 문서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이 되게 상세하거든요. 그 상세한 주문을 현장에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문서로 써가지고. 그 문서를 우리가 제조 지시서 또는 제조 명령서라고 합니다. 이 개별 원가 계산 쪽은 여러분들 서류 진짜 잘 내거든요.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투기, 헬리콥터, 여객기 이런 것들 주문 받았죠. 그럼 걔네들은 우리가 잘못 만들었다가는 진짜 난리 나요. 삐끗했다. 여객기 하나 잘못 만들었다가 사고 터지면은요. 우리 회사의 뭐라고 하지? 브랜드가 치명타가 터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2, 3년간 입찰이 금지가 돼, 아예. 금지가 되면 우리 회사 매출은 푹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작업별로 하나하나씩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작업이에요.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기해 주시고. 그러면 각각의 작업마다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후비와 공통비인 제조 간접비가 발생하겠죠, 여러분들. 그 각각의 작업별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를 모아놓은 표를 우리가 작업 원가표라고 합니다.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한 표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여기 있는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를 추적할 수 있냐, 추적할 수 없냐로 따져.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하진 않거든요. 맞죠? 그럼 우리가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가 되겠죠?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 뭐 예를 들어 티타늄이다. 모르겠어요, 잘 저도. 티타늄이다라고 티타늄은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전투기, 여객기, 헬리콥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래요. 그럼 알루미늄은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간접 재료비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비하고 제조 간접비, 즉 추적할 수 있냐, 추적할 수 없냐로 나누죠, 얘네들은.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제조 간접비를 뿜바이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직접비는 바로바로 추적이 되잖아요.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추적이 되지만 제조 간접비는 어떤 제품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100% 정확하게 뿜바이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래도 제조 간접비가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니까 뿜빠이 해주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해가지고 시험에서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무지하게 물어보죠. 그냥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은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이미 했던 거 업종들 아시죠? 업종들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개별 원가 계산 이론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가 이제 계산 문제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해보자. 이거 넘어가고 이건 무시하고. 자, 여기 원가 배부 기준. 페이지가 좀 왔다 갔다 돼 있어요.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배부가 뭐냐면 배부나 배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속된 말로 뿜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배부한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제조 간접비에만 씁니다.
아시죠? 그래서 원가회계에서는 제조간접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계산하는 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비는 계산하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냐면 바로 주거든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에서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주죠. 뭐 제품 A 얼마 들어갔다, 제품 B 얼마 들어갔다 다 줍니다. 그렇죠? 근데 제조간접비는 우리가 뿜빠이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죠. 공통비니까. 근데 아까 제조간접비를 100% 완벽하게 배부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그나마 타당한 방법을 적용해서 뿜빠이는 해야 됩니다. 맞죠? 아마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인과관계 기준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과관계 기준이. 인과관계가 뭐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 즉, 그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게 그나마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회계감사 그 회계사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회계감사 나가는 거예요. 회계감사 나가는데 그 회계감사에서요, 여러분들 이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 잘못 잡잖아요. 회사가 잘못 잡으면 감사 거절당해요. 감사 거절이 제가 알기로는 2번 2년 그러니까 1년 감사 거절 의견을 2번 당하면 상패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 써야 돼요. 감사 거절당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냥 합리적이면 돼. 그렇죠? 수선비, 수선횟수가 당연히 타당하고 전력비, 전기 사용량이 타당하겠지. 이런 건 절대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의 종류가 이렇게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실제 원가 계산인데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은요. 여기다 할까? 뭐냐면 우리가 그 실제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 세 개의 금액을 전부 다 실제 금액을 쓰는 걸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이라 불러요. 아셨죠? 암긴데 그냥 이 원가 계산 이렇게 정해놨어요. 원가액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냥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금액을 실제치를 쓰는 걸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실제 원가 계산이라 불러요. 아시죠?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별 원가 계산이니까 아까 했던 뭐 우리가 조선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업체에서 쓰는 원가 계산인데 모든 금액을 실제 원가 계산을 쓰는 걸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요.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이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실제 원가와 개별 원가 계산 있죠. 이 두 개가 결합된 걸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뭐 용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상개별원가 계산 있죠. 이건 뭐냐면 정상개별원가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얼마로 할 건지 정상원가라는 계산이 있어요. 존재해요. 거기에다가 개별 원가를 쓰는 걸 우리가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금액을 실제치를 쓰는 거잖아요. 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면 자, 우리 재무회계는 주주 채권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한테 유용한 정보는 당연히 사실된 정보인 모든 걸 실제치를 쓰는 실제 원가 계산이 정확합니다. 맞죠? 근데 원가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만 고려한 회계가 아니에요.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원가 이상으로 팔아야 돼요. 그렇죠? 원가 이상으로 팔아야 되고 각각을 통제해야 됩니다. 전기요금 여러분들 막 요즘 전기요금 많이 나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전기를 좀 더 어디서 싸게 사올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 다 검토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단기 중에 내려야지 기말에 했다가는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서부터 작성을 해줘야 돼요. 맞죠? 나는 그걸 검토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다 짜놔요, 여러분. 경영자는요. 전기세 얼마 이런 것들 다 짜놓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전기료 같은 거 있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전기를 비싸게 사왔는지 전기를 싸게 사왔는지 능률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셨죠? 근데 여기 실제 원가 계산이 왜 단점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자,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 때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재료가 티타늄이래요. 티타늄은 전투기를 만들 때 얼마 썼는지가 나오죠. 단기 중에요. 그 다음에 전투기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전투기를 만드는 단기 중에 나옵니다.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은 모든 금액이 실제치가 나올 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금액. 문제는 요 재간입니다. 제조간접비. 특히 우리 제조간접비 중에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맞죠? 공장에서 전투기, 아까 했던 헬리콥터, 여객기 3개를 같이 만든대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분배해야죠. 근데 우리 감가상각비 언제 해요? 기말에 하잖아요. 기말에. 기말에 나오고 기말에서나 분파이 시키겠죠. 그럼 문제는 실제 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는 대부분이 기말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직접 재료, 직접 노비가. 제조간접비가 기말에 나와야 모든 금액이 실제 금액이 나와야 계산할 수 있는 게 실제 원가 계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12월 31일 날에나 실제 원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경영자는 예산하고 실제하고의 비교를 못해요. 맞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은 여기 원가 계산이 너무 늦어져요. 지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국방부에서 예산 미리 짜놓죠? 제가 알기로는 또 최근에 예산 어떻게 하는지 미리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 입안에서 했었나? 저희 어머니께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노인 그 뭐지? 일자리 그거? 그거 얘기했었어요? 안 했어요? 일자리 그거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석 내려갔어요. 추석 때 내려갔는데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 노인 일자리 좀 줄인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혹시 노인 일자리 줄인다는데 들었어요? 했더니 마침 예, 거기서 했대요. 노인 일자리 줄인다고. 맞죠? 그 예산들이 다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국방부도 예산을 먼저 단기 중에 짜죠. 왜 짜요? 심심해서?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국방부 예산하고, 죄송해요. 국방부 예산 짜는 거하고 실제 국방비 쓴 거 비교해가지고, 맞죠? 우리가 국방부서 어느 부서는 국방비를 뭐 절약했고, 어느 부서는 많이 썼고, 그런 것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에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초에 짜는 것도. 그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자, 여기 옛날은 아니고 한 2년 이내에 뭐가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알죠? 조심.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런 거에 파닥파닥 낚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그래서 나온 게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자, 정상 원가 계산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원가 계산을 단기 중에 합니다. 모든 원가 계산을 단기 중에 합니다. 그러면 아까 실제 원가 계산에서도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후비는 단기 중에 나왔잖아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조 간접비가 12월 31일에 실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빠른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조 간접비를 그냥 대략적으로 뿜빠이를 먼저 해요. 그렇죠? 당연히 대략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단은 제품의 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했다가 12월 31일 날 제조 간접비의 실제 금액이 나오겠죠. 나오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각각의 성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정상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단기 중에 예정 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게요. 그럼 보시면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의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제조 간접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2년 내에 어떻게 출제했었냐면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비 때문에 발생한다. 그럼 틀린 겁니다. 직접비는 영향이 없어요. 둘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낚시 한번 쳤었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렇죠?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요것만 하고 쉴게요. 실제 개별 원가 계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원가 계산보다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냥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좀 쉬워요. 죄송해요. 쉬워요는 아니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보다 약간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쉽지 이렇게 표정 보시더라도 그죠? 공식을 외우시면 쉬워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공장의 제조 간접비가 기말에 실제 15만 원이 발생했다. 여기죠? 여기. 제조 간접비가요. 기말에 실제. 그죠? 딱 보셔도 제조 간접비가 기말의 실제 금액이니까 실제 원가 계산이다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되셔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은 그 아까 제조 간접비를 배부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을 써야 되는 게 인과관계 기준이죠. 그건 말문제 대비하는 거고요.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제조 간접비를 나누어 주기 위한 기준을 꼭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요게 뭐예요? 이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직접 노동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배부 기준이고. 자, 보니까 자, A 부문은 직접 노동 시간을 100시간 했고요. B 부문의 직접 노동 시간은 50시간이래요.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는 A 부문과 B 부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게 15만 원인 거잖아요. 맞죠? 자, 얘를 각각 A와 B에 배부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A만 물어볼 수도 있고 B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A의 분배해볼게 A에. 자, 그러면 무조건 제조 간접비 구하는 공식은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공장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내 머리가 알아서 합니다. 오히려 여기 원가 회계는 이해를 100% 하시려면 하실수록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진짜로. 왜 공식을 딱 이렇게 짜놨어. 마치 근해 공식처럼. 그럼 근해 공식 외우시고 대입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해보면. 자, 일단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제조 간접비는요. 배부율을 무조건 1단계로 구합니다.
시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는 무조건 1단계가 배부율을 짜놓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암기요. 이렇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자 제조간접비가 15만 원이 발생했죠. 그죠? 그걸 분자에 놓습니다. 제조간접비를 분자에 놓고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조간접비 있죠. 제조간접비를요. 무조건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배부 기준으로 나눕니다. 배부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제조간접비는 무조건 배부율 구할 때 요렇게 해요. 맞죠? 암기.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제조간접비는 무조건 전체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공장 A, B 때문에 다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예요. 중요한 게 배부 기준도 전체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분자하고 분모는 무조건 대응돼야 된다고. 그럼 분자 자체가 제조간접비 자체가 전체예요, 항상. 그럼 대응되는 분모도 전체가 돼야 돼요.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지금 제가 A 부문에 배부한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15만 원을 100시간으로 나누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분자 자체가 제조간접비고 제조간접비는 A, B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 자체가 A, B 전체인데 분모는 A만 고려하면 그거는 아다리가 안 맞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전체로 나누셔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체 제조간접비잖아요. 15만 원이. 그럼 여기에 나누는 배부 기준도 전체 150시간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네, 그 배부 기준 하나당 지금은 노동시간이니까 노동시간이 되겠죠. 노동시간 1시간당 1,000원이 나와요. 이 1,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이 15만 원은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죠. 왜냐하면 기말에 실제라고 했으니까 실제 발생액. 얘를 이 100시간하고 50시간도 실제 배부 기준이죠. 실제 작업한 시간이니까. 실제 배부 기준의 합계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자도 실제, 분모도 실제죠.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가 전부 다 실제다라고 해서 얘를 제조간접비의 실제 배부율이라고 불러요. 알죠? 무조건이에요. 제조간접비를 1단계가 배부를 무조건 짜놔요. 제조간접비를 배부 기준 합계 나눠서. 알죠? 근데 지금은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분자, 분모 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2단계는 제조간접비 그제서 마지막에 나눠주는 거예요. 2단계가 제조간접비를 이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배부. 이게 2단계예요. 뿜빠이 하는 겁니다. 뿜빠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아까 요거 어디 있어? 파란색으로 따지면 이 시간당 1,000원이 배부율이잖아요. 그죠? 시간당 1,000원이 배부율이란 말이에요.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그런데 A 부서는 노동시간을 1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했잖아요. 맞죠? 그럼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1,000원을 배부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A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10만 원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B. B는 50시간을 했고요. 그럼 시간당 1,000원을 곱하면 우리가 여기 50. 시간당 1,000원이니까. 맞죠? 1,000원에다가 50시간 작업했으면 시간당 1,000원에 실제 50시간 작업했으면 5만 원 분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15만 원 있잖아요. 15만 원의 제조 간접비가 A에 100만 원, B에 5만 원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는 무조건 1단계가 제조 간접비를 배부 기준의 합계로 나누고요. 마지막이 무조건 제조 간접비 뿐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순서 거꾸로 하는 분들 꽤 계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2단계 벌써 바로 하시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념하시고. 자, 그러면 10분 쉬셨다가요. 얘랑 관련된 기출문제 풀고요. 정상계별원가 계산할게요. 10분 쉬시죠. 네, 언제 시작할 거냐면 5시 45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10분 쉬시죠.